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제가 급하게 맛통령 영상이 떡상하는 걸 보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어쩌면은 40대 남자까지 너무나 메시지나 의미에 굶주려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이나 거대 유튜버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개인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언론이 여성 쪽에 좀 치우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지우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진실이나 통찰보다는 그냥 시청률이 잘 나오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위로나 공감 컨텐츠 그리고 뭐 힐링 컨텐츠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중시키는 컨텐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저로서는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컨텐츠를 거의 즐기지 않고 당연히 전 책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팩트플리스라는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저도 남성이지만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 체념과 포기의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러니까 뭐 국제 결혼을 해야 돼, 비혼으로 가야 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의 본질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시되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하는 쪽으로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MZ세대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고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느 정도 남자들은 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 기여할 때 이제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동도 느껴요. 저는 이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행복의 요소를 좀 판단하자면은 진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그 아내도 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느껴지는 진짜 아내와 가정을 꾸리는 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를 저는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내면, 그러니까 즉 성공한 인생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이나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와 추가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날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거. 이 두 가지면은 저는 인생에서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선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게 과거 아버지 세대에서 불행했던 이유가 전자, 그러니까 이제 일에서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가족이나 아내에 실패를 했었던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성들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사실 저는 계속 만들려고 했었는데 나 말고도 여성분들을 위한 컨텐츠는 많구나.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막 좌우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 사양을 하고요. 저는 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과 진지한 담론을 좀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전 주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이나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성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존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도 전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방적 존중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반드시 존중받으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존중은 종속이고 노예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존중을 합니까? 상대방이 존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건강한 관계지. 우리나라 결혼 생활을 보면은 일방적 존중이나 일방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게 남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는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 전체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분노하시지 마십시오. 다만 그러나 여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머리에 각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각인하셔야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찰스 다인의 이제 종회견이라는 책을 좋아해요. 이제 종회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보존 및 결정된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현재 그 경제 개념이 없는 여자분들이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종의 사회에서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었던 게 솔직히 객관적인 사실이고, 대부분 욜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보다는 여가나 여행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가 일종의 삶의 패턴이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여성분들 본인을 위한 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소비나 경제 생활 패턴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향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엄청난 경제적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소비 수준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여성분들 본인의 노후가 불행하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 불보듯 뻔한 거고, 이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남성들도 불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돈을 모으면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약자나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할 텐데, 그리고 자산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소득층, 저자산층에 지원을 할 텐데, 문제는 이거를 뭘로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소득세나 이런 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부유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나 가능한 공식입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소비 생활을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남성분들이 그동안 축적했었던 자산과 한국 사회에서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그 소득적 능력을 여성에게 복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쪽은 돈을 쓰고 있고 한쪽은 돈을 모으고 있으면 그 돈을 모은 쪽에서 자산이나 여러 가지 세금을 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분들이 여성은 그렇게 그냥 소비 많이 하고 우리는 모으지, 이런 생각도 안 돼요. 한쪽에서 돈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내가 세금으로 많이 뜯겨서 그 세금으로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만 경제 개념을 갖고 투자한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20년 후가 저는 사실 두려워요.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복지 재정이 곧 바닥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는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쇠망의 길을 걷습니다. 중산층은 자동으로 붕괴입니다. 간혹 제가 오늘 이번에도 영상 보면서 댓글에서 몇 번 봤는데,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진실이긴 해요. 그런데 소비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상위 1% 부자들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액 중에 상위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자들은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하게 되면은 일방의 부자들이 세금을 걷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비 패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한쪽에서만 소비 패턴이 이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남성분들도 소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자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기본적 소비라는 개념이 여성분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칭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는 점점 더 자산을 축적하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소비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축과 투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전체적인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거나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 마통론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적을 좀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계속해서 소비 위주로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자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마음보다는 남성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여사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의견을 묻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또 이쪽 일이다 보니까 사건화돼서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통론 영상이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남성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층이라고 하는 남성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뭐 미래의 방향성이나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조금 계속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